건강보험료가 또 인상한다. 야, 참 심각하네요. 사실 저도 자영업자잖아요. 건강보험료를 내보면 진짜 한숨이 턱턱 나옵니다. 자영업자로서의 어떤 건강보험료도 내야 되지만 저는 또 월 2천만 원 이상 소득이 되면 또 내야 되거든요. 또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을 해서 버는 돈이 개인한테로 오니까 거기에 또 세금을 또 내요. 두 개를 내거든 저는요. 두 개를. 한 달에 그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될 때도 있습니다. 진짜 눈 튀어나옵니다. 말이 100만 원이지 여러분. 이게 벌이가 시원찮은데 100만 원씩 꼬박꼬박 내려고 하면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건강보험료만 내면 뭐 100만 원 그까짓 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만 내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연금도 내야 돼요. 그죠? 국민연금도 내야 되죠. 게다가 이자도 내야 돼요. 이자도 저도 집 살 때 이자가 있습니다. 게다가 아이들 생활비에다가 교육비에다가 학원비까지 생각을 하면 야 진짜 세상이 왜 이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도 직장에 다닐 때는요. 건강보험료가 이렇게 충격적일 거라는 거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실제로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자영업을 한다 하더라도 자영업자 개인 법인이 개인 회사 사업자잖아요. 개인 사업자가 3개가 있으면 3개를 내야 돼요. 4개가 있으면 4개를 내야 돼요. 사업자 수대로 냅니다. 그러면 그 충격이 얼마나 클까요? 안 그래도 말입니다. 먹고 살기 힘든데 건강보험료를 3개 4개 내려고 하면 진짜 충격이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또 올린다는 말이 나오니까 참 마음이 씁쓸합니다. 그 단서는 여기에 있습니다. 2024년 건강보험 수가 평균 인상률이 1.98%입니다. 아니 건강보험 수가를 1.98% 인상하면 건강보험료도 당연히 인상하겠죠. 아마 인상할 겁니다. 인상할 거예요. 실제로 수가가 올린 걸 보면 말입니다. 병원 같은 경우는 1.9%를 올렸고요. 의원은 1.6%, 치과는 3.2%를 올렸습니다. 한의원은 3.6%를 올렸고요. 약국은 1.7% 올렸습니다. 조산원은 4.5% 올렸고요. 보건기관은 2.7% 올렸습니다. 평균이 1.98%입니다. 1.98%. 건강보험료 수가가 이렇게 규모별로 다 올랐으니까 이거 당연히 건강보험료도 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평균이 1.98% 올랐으면 적어도 1.98%는 오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건강보험료 수가는 계속 올라갔거든요. 특히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유독 많이 올라갔어요. 2019년에 3.49%가 올라갔고요. 2020년에 3.20%, 2021년에 2.81%씩 그야말로 폭등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문재인 케어라고 해서요. 건강보험 보장률을 뭐 60몇 %, 62%, 63% 하는 걸 70%까지 올리겠다고 이야기했어요. 70%까지. 그래서 건강보험료 박살 내놨잖아요. 박살 내놨잖아요. 그러면서 2017년엔 또 동결했습니다. 왜? 이게 선거 앞두고 동결하는 거예요. 선거 앞두고. 선거 앞두고 동결을 해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당연히 이게 2016년에 결정했을 거 아니에요. 2016년에 그죠. 보통 한 해 전에 결정하니까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나서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동결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동결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 부담 누가 다 집니까? 결국은 여러분 그리고 저 다 집니다. 정치인들은 입만 가지고 있어요. 입만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놀아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놀아납니다. 우리는. 선거 때만 되면 무조건 놀아납니다. 제발 이제 그들 입에 놀아나지 말아야 됩니다. 정관진 TV를 제가 이렇게까지 새벽에 운영하는 이유는요. 바로 그들 입에 놀아나지 말자는 그런 신호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외칠 겁니다. 계속해서.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9년에 3.49%면 엄청 오른 거예요. 그죠? 예, 게다가 2022년에도 1.89% 올랐잖아요. 그럼 내년, 예, 2023년도 당연히 오르는 거고 2024년도 당연히 오르지 않겠습니까? 물론 봐야지요. 예, 물론 봐야 됩니다. 바로 올리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봐서는. 왜 바로 올리지 않느냐. 내년 4월 10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는 좀 더 봐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은 올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이것을 보면서요.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예, 오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되겠구나. 예, 이것은요. 어쩌면 예, 정확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요. 안 그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예, 이게 이것까지 올린다고 이야기하니까 참 안타깝죠. 아니 얼마 안 올린대요. 얼마 안 올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1점 몇 % 올리는 거 가지고 뭘 걱정해. 이렇게들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얘기 하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예, 이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병원 외래 예, 초진 진찰 시 본인 부담액입니다. 병원의 외래 초진 진찰료가 310원이 오릅니다. 내가 부담하는 건 100원밖에 부담 안 한대요. 낮다 이거예요. 낮다. 6,700원밖에 부담 안 하니까 낮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오르는 게 이것만 오릅니까? 이것만 오른다 하면 100원 오르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금이란 세금 다 오르잖아. 재산세도 그렇죠. 재산세는 좀 내렸어요. 그나마 그죠? 그러나 재산세를 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잖아요. 게다가 종부세 내야 되는 부담, 건강보험료 내야 된다는 부담, 예, 여기다가 연금 내야 된다는 부담,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심지어 지방세까지 내야 됩니다. 지방세까지. 그렇게 생각하면 100원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요. 예, 결국은 예, 부담은 점점 가중된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현실화된다. 그 말씀입니다. 저는 뭐 올릴 수밖에 없다고 쳐요. 지금 뭐 건강보험 재정이 최악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적립금은 많이 쌓여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 2023년 기준에 한 19조 8천억 원 쌓여 있습니다. 많이. 그러나 점점 적자가 날 겁니다. 아마 올해부터 적자가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가 1조 4천억 정도 적자가 난다고 합니다. 이게 쭉쭉쭉쭉 났을 때 2027년에 가면 예, 이게 적립금도 고갈이 되고 적자 규모도 6조 8천억까지 늘어나고요. 2028년에 가면 8조 9천억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를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저는요. 올려도 좋다 이거예요. 올려도 좋다. 올릴 수밖에 없다면 올려야 된다. 왜? 적립금이 고갈이 되니 건강보험을 제대로 진료를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올려야 된다. 저는 거기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 구조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구조조정해야죠. 제대로 구조조정해야 됩니다. 예, 이게 말입니다. 방망경영의 대명사가 공기업이에요.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이게 방망경영 안 한다고 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 공기업의 방망경영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문재인 정부 때만 하더라도 계약직으로 있던 사람들이 전부 정부직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의 어떤 비용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아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원들 먹여 살리고자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최소한으로 예, 줄여야 된다. 구조조정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 건강보험료를 올려도 올려라. 이게 예, 나눠줄 거 다 나눠주고 퍼줄 거 다 퍼주고 국민들에게 덤탱이 씌지 말고
예, 저는 건강보험공단의 구조조정이 그 어느 것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저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건강보험료만 계속 올린다면 당연히 저는 미약하지만 저항할 겁니다. 저항할 거예요. 전기료 올릴 때도 저는 계속 저항하고 있잖아요. 예, 계속 저항을 할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한다고 했는데 예, 건강보험도 연금개혁의 일환이거든요. 해야 됩니다. 그것도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고 예, 통치자들이 예, 표를 위해서 본인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많이 올렸던 거 다시 원상복귀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앞으로 예, 국민들을 예, 쉽게 말하면 바보 만드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건강보험공단의 구조조정이 가장 먼저다. 그런 다음에 건강보험료 올려라. 예, 그래도 올려야 된다면 그것도 구조조정도요. 단순하게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구조조정 이러면 개혁이잖아요. 개혁이라는 것은 파괴적이 돼야 됩니다. 저는 파괴적인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말입니다. 주 52시간제 적용해서 하루 8시간씩 일하는 거 보자고요. 예, 거기에 필요한 월급 체계도 만들고요. 예, 저는 공기업이 이렇게 공룡화되는 것 이것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 건강보험공단의 예, 구조적 개혁 반드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건강보험료를 올려라.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